오늘은 금리 스왑과 통화 스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스왑이라고 하면은 미래 시점의 거래를 지금 약속한다는 점에서 스왑은 일종의 선도 계약이다. 선도 거래죠. 그런데 이제 선도 거래와 비교했을 때의 차이는 선도 거래는 일반적으로 미래 시점에 한 번의 거래가 있는데 반해서 스왑에서는 미래 시점에 여러 번의 거래가 있게 됩니다. 금리나 통화 스왑에서는 이제 통상 이자를 이렇게 맞바꾸는, 물론 통화 스왑에서 원금을 맞바꾸는 형태도 있지만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스왑 같은 경우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보험료 내듯이 한쪽으로 일정액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뭐 부도 위험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때 다른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 선도와 스왑은 모두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선물과 비교를 하자면 이제 선물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왑 거래가 크게 나누었을 때 이제 금리 스왑, 통화 스왑.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금리와 통화 스왑 위주로 살펴볼 텐데, 이것 말고 또 큰 스왑이 신용 스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용 스왑은 이제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신용 스왑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금리 스왑은 기본적으로 금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파생 상품이고, 통화 스왑은 환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고, 이런 맥락에서 신용 스왑은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다. 신용 위험이라는 것은 이제 부도 위험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표적인 플레인 바닐라, 아주 보편적인 형태의 금리 스왑인데요. 한쪽에서는 변동금리로 지급을 하고, 여기서 지금 리보 플러스 이 예제에서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이제 고정금리, 그러니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맞바꾸는 건데, 보통 이런 금리 스왑을 하는 이유가 소위 비교 우위라고 해서요. 가기업은 나기업에 비해서 뭐 고정금리 시장이나 변동금리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때 보다 싸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정금리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싸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기업은 한편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때 상대적으로 더 비싼 금리를 줘야 하지만 변동금리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보죠. 상대적으로 조금 가산금리가 이제 변동금리에서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가기업은 고정금리에 이제 비교 우위가 있고, 나기업은 변동금리에 이제 비교 우위가 있어서 그 각자의 비교 우위가 있는 곳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요게 이제 금리 위험 관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가정을 또 해야 되냐면, 가기업은 비교 우위 때문에 고정금리로 자금 조달을 했지만 금리 위험 관리 차원에서는 변동금리로 이 부채를 쓰는 것이 더 금리 위험 관리 차원에서 유리하고, 나기업은 반대로 고정금리로 부채 관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럴 때의 금리 스왑에 이제 니즈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직접 가나 기업이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중개기관이, 금융기관이, 은행들이죠. 뭐 중간에서 이제 이런 소위 브로커 노릇을 하면서, 그래서
요, D를 할 때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요 고정금리 차이가 지금 1.2%잖아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 간화기업의 차이가 이제 0.7%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비교 우위표인데, 요 위에 있는 테이블이. 그러면 요 비교 우위가 1.2%, 0.7%, 요 둘의 차이가 0.5%인데, 이게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토탈 게인이 0.5%고 이 0.5%를 여기 참여자가 지금 가기업, 나기업 그리고 중개기관이 있잖아요. 어떻게 나누어 갔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중개하는 사람이 이제 어레인지 금리 수합을 어레인지하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여기에 제시된 예가 하나의 예인데 일단 중개기관부터 보면 리보 받아서 리보 주고 고정 10% 받아서 고정 9.9%를 주면 0.1%만큼 중개기관은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기업 입장에서는 고정으로 9.9를 받아서 10%를 주고 리보를 주기 때문에 네트로 봤을 때 가기업은 리보 플러스 10에서 9.9를 뺀 리보 플러스 0.1%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수합을 통해서 원래 고정으로 10% 나가던 것이 가기업이 리보 플러스 0.1%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금리 수합 없이 가기업이 직접 변동금리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보다 0.2%가 더 싼 거죠. 그러니까 가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금리 수합 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기업 역시 이런 금리 수합 딜을 통해서 리보 캔슬되고 네트로 1% 나가는 거고 고정으로 10%가 나가는 거니까 결국 고정으로 11%가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나기업이 직접 고정금리 시장에 갔으면 11.2%를 줘야 하는데 금리 수합을 통해서 더 싸게 자금 조달이 되는 격이고 또 금리 위험 관리도 원했던 대로 고정금리 시장, 변동금리 시장에 비교 우위가 있어서 변동금리를 일단은 자금 조달을 하고 금리 수합을 통해서 고정금리로 바꿨더니 직접 자기가 고정금리 시장에 나가는 것보다 역시 0.2% 싸게 자금 조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 거죠. 가기업의 네트 게인은 0.2%가 되고 나기업도 0.2%. 앞서 중개기관은 0.1%의 게인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치면 0.5%가 되는데 이 0.5%의 토탈 게인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 비교 우위 표에서 고정금리 차이 1.2%, 변동금리 차이 0.7%면 요 둘의 차이가 바로 0.5%가 되고 이것이 토탈 게인이고 결과적으로 이 토탈 게인을 가기업은 0.5%인데 이거를 가기업은 0.2%, 나기업 0.2%, 금융기관 0.1% 이렇게 나눠 갖는 식의 딜이 됐다는 거죠. 이거를 금융기관은 0.05% 그리고 나머지를 또 가기업은 0.3% 게인을 갖게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기업의 게인도 또 바뀌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토탈 게인은 0.5%인 것이다. 이와 같은 금리 수합의 가치 평가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거를 고정금리 채권, 변동금리 채권. 근데 이제 주고 받기 때문에 화살표를 중개기관 입장에서 보면 변동금리 채권 금리를 받고 리보 금리를 고정금리 채권은 주기 때문에 중개기관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채권은 플러스가 되고 고정금리 채권은 마이너스가 돼서 그 가치를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이 금리 수합을 채권의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포트폴리오로 보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냥 브로드하게만 설명을 하죠.
두 번째는 이 금리 수합이 선도 금리 FRA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Forward Rate Agreement. 선도 금리 계약의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예제에서 가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이 거래도 선도 금리 계약, 물론 6개월마다 이제 이렇게 리보 받고 고정금리 주고, 그래서 여기 명목상 원금을 1,000만 불이라고 하면 반년마다니까 이제 0.5를 곱하고 리보 받고 고정금리로 9.5% 주고, 즉 요런 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선도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선도금리 계약의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선도금리 금리 계약의 가치평가 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금리 수합 가치평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통화 수합 얘기를 할 텐데, 금리 수합에서는 이렇게 이자만, 원금은 교환하지 않고 이자만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통화 수합은 일단 통화 표시가 다른 두 통화의 이자가 맞바꾸어진다는 차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차이는 금리 수합에서는 원금 교환이 없었지만 통화 수합에서는 개시 시점과 끝나는 종료 시점에 이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이 서로 방향을 바꿔서 맞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네트 이펙트는 뭐 제로지만 그런 그 차이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역시 이제 그 통화 수합의 예인데, 이 예제는 글쎄 이거를 그 존 헐에 있는 책을 내가 조금 숫자를 좀 바꿨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하나는 달러 금리고 A 기업, B 기업이 지금 이제 통화 수합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통화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달러화, 하나는 파운드화. 근데 이것도 이제 A 기업이 달러 시장이나 파운드화 시장에서 보다 더 싸게 빌릴 수 있지만, 더 많이 싸게 빌릴 수 있는 이 달러 시장에 A는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기업은 비교 우위가 있는 달러 시장에서 8%로 자금 조달하고, 상대적으로 B 기업은 더 비싸게 자금 조달이 되는데, 달러나 파운드 시장에서. 그렇지만 덜 비싼 파운드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화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이제 또 어떤 가정을 해야 되냐면, A 기업은 환율 위험 차원에서 파운드화 부채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B 기업은 반대로 달러 부채를 활용할 이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통화 수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를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이 중개 금융기관이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 금리 수합처럼 요 둘의 차이가, 비교 우위표를 보고 요 차이가 지금 2%잖아요. 반면에 달러 금리 차이는 2%인데 파운드화 금리는 0.4%라면 2%와 0.4%의 차이는 1.6%다. 따라서 이 토탈 게인인 1.6%를 어떻게 나누어주느냐 하는 것이 이 통화 수합 어레인지 하는 그 방법이라는 얘기죠. 먼저 그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로 9.4% 받고 8% 주면은 1.4%만큼 이익을 챙긴 거고, 파운드로는 마이너스 11%로 받고 12%로 줬으니까 1%만큼 더 얹어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중개기관 입장에서는 0.4%의 네트 게인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통화가 달러랑 파운드 다른 통화긴 하지만 이걸 환율로 조정이 된다고 보고, 그냥 퍼센테이지를 통화 그 네트 게인 계산할 때는
환율 조정이 되었다고 보고 그냥 퍼센테이지로 더해주고 빼주면 됩니다. 하여튼 중개기관은 0.4%의 네트 게인이 있고 A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달러로 8%를 받고 주고 하면은 네트로 봤을 때 파운드 11%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파운드 11%로 그 달러 부채가 이제 바뀌어지는데 직접 A기업이 파운드화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면 11.6%를 줘야 이자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통화 수합을 통해서 11%밖에 안 주게 되니까 파운드로 A기업 입장에서는 금리 수합이 좋은 거죠. 네트 게인이 0.6%가 되는 거고 그거는 11.6%와 11%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B기업 입장에서도 파운드화로 12% 받아서 12% 주고 네트로는 달러와 9.4%인데 B기업 입장에서 직접 달러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면 10% 이자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 통화 수합을 통해서 더 싼 9.4%로 달러 9.4% 자금 조달하니까 네트 게인이 0.6%가 되고 이 전체 이 네트 게인을 다 합한 게 이제 토탈 게인인데 그걸 다 합치니까 1.6%가 되고 앞서 얘기했듯이 1.6%는 이 비교 우위 표에서 이 둘의 차이 2%에서 이 둘의 차이 0.4를 빼준 1.6%와 똑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통화 수합을 이렇게 환율 조정, 이 S가 여기 이제 환율입니다. 현물 환율. 그 환율 조정을 해줬을 때의 통화 수합 가치는 이렇게 채권의 포트폴리오로 보고 그 외국 통화 표시, 자국 통화 표시, 채권의 가치를 구해서 그 포트폴리오로 통화 수합 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 또 선도 금리 계약 그 금리 수합을 선도 금리 계약의 포트폴리오로 본 것처럼 통화 수합 역시 선도 계약의 포트폴리오로 보고 매년 지급하는 이자 원금을 이 통화 수합에서는 원금도 개시 시점 종료 시점에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을 현금 유출, 현금 유입으로 봐서 현재 가치화해서 선도 계약의 포트폴리오로 통화 수합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통화 수합, 금리 수합도 마찬가지고 계약 시점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항상 선도 계약은. 그렇지만 선도 계약, 수합 계약은 중간에 이제 소위 그 일정산 같은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만기까지 그 계약의 가치는 양이나 음액값으로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러니까 선도 계약이 선물 계약은 선물이나 선도는 하여튼 모든 이 선물, 선도, 수합 계약은 계약 시점의 가치는 제로다. 그런데 선물의 경우는 일일정산을 통해서 매일 그 가치가 선물의 경우는 제로가 되지만 선도나 수합의 경우는 일일정산 같은 그렇게 조정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계약 이후 만기일까지 선도나 수합 계약의 가치는 양이나 음액값을 갖는다. 비록 계약 시점의 가치는 제로지만. 자, 여기까지 할까요?